반갑다고 인사 좀 해주세요. 네. 4명 강사 중에 첫 강의를 저보고 하라 그러네요. 이게 실력 순인지 외모 수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식사들 하고 오셨습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해보죠, 같이. 조폭 인사법이라고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깨를 약간 드시고 불균형스럽게 또 약간 근들근들하게 발음은 어눌하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형님? 이렇게 좌우로. 자, 이유가 있으니까 시켜볼게요. 좌우로 시작. 민망스러워 미치겠죠. 자, 최근에 저는 사실 또 이제 상담학을 전공을 했고요. 또 부부 쪽 관련 쪽에 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다가 작년 이후로 갑자기 지금 자녀 쪽에 분위기가 급증되고 있어요. 어쩌자고 이렇게 됐는지 저도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상담학이라는 게 마이너스 요소를 가진 것을 제로화 시키는 데까지가 상담의 영역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상담은 그런 거였어요. 마이너스 된 사람을 제로까지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제로가 된 사람들이나 마이너스가 줄은 사람들을 어떻게 플러스를 만드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물음표였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치료를 통해서 문제 증상들을 완화시키기도 했는데 개선점은 별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나름대로 고민도 했고 또 그런 과정에 한 아이를 실제 코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아이를 맡은 것도 아니었고 부부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아이 문제가 불거져서 아이를 도와준 개념이었는데 그게 아마 새롭게 드러나는 어떤 대안점이 된 것도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죠? 예, 오늘 정중하게 표현을 써서 저렇게 만든 거고요. 원 제목은 싸가지 코칭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한마디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첫음질 리액션들을 확 넣어보세요. 한번. 뭐가 없다고요? 한번 건너뛰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집 새끼는 싸가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지. 자, 한번 물어보시겠죠. 시작. 자, 그리고 듣는 사람은요, 미치겠어요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분의 행복도가 갑자기 막 올라갑니다. 자, 한번 물어보시고 그 집 자식은 싸가지 있습니까? 물어보시고 이쪽에서는 돌겠다고 미쳐버리겠다고 이렇게 미쳐버리겠어 정말 이렇게. 자, 자고로 시작. 나눠줍니다. 좀 해보세요 좀. 아마 이 문제가 너나 할 거 없이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고3 이제 올라가는 우리 저희 집 어르신을 깨우고 왔습니다. 아침에 가서 어르신 기침하시옵소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눈을 푹 부비고 일어납니다. 참 쉽지 않은 거지요. 아침마다 고민입니다. 이놈을 자상하게 깨울까, 엄하게 깨울까, 물을 확 끼얹어 버릴까, 아니면 몽둥이를 들고 들어갈까, 아니면 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마를 해줄까, 이런 고민들을 해요. 심지어 상담학 전공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었다는 거지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은 점점 더 찾아내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서두에서 요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 제목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모,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지, 뒤에? 행복 컨퍼런스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부모 행복 컨퍼런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홍보할 때 부모 행복 콘서트라고 홍보를 했었거든요. 자, 행복이란 말이 다 들어갔고 뭐 어딜 가는 행복이란 말, 요즘에 힐링이란 말도 뜨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고 다들 그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거지요.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한가운데 보시면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제도화된 교육, 규격화된 교육, 탁월한 놈도 원치 않고 떨어지는 놈도 원치 않고 그저 잘 따라오는 사람만 되는. 자, 그래서 저희가 학교 초가 되면, 신학기 초가 되면 아이들 때문에 상담 오는 케이스가 많아집니다. 두 부류예요. 부모가 오는 케이스가 있고 교사가 오는 케이스가 있고, 부모들은 학교에서 얘가 문제 아니까 ADHD니까 제발 좀 고쳐갖고 와라 이런 경우였고, 교사 쪽에서는요, 부모들이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바람에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요즘 교장 선생님들이 출입문 트라우마가 있대요. 처음 들어보죠, 이런 이야기.
출입문 트라우마. 그러니까 교장 집무실에서 출입문 쪽을 바라보면 갑자기 가슴이 막 뛰고 식은땀이 나고 막 의욕이 사라지면서 불안해지는 그 현상. 왜요? 그 출입문이 예고도 없이 확 열리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행정실을 통해서 교무실을 통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날 예고도 없이 확 열면서 교장 XX 나와 이렇게 되는 그런 일을 한 2번 겪고 나면요 출입문만 바라보면 고개가 흔들어진대요. 자, 이런 현상들 왜 그랬을까? 자, 거기에는 아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행복의 새 뇌디였다는 것을. 자, 저 밑에 행복의 조건들 한번 보죠. 밑에. 자, 학력, 뭐 외모, 돈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것들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 그랬고 저희가 어릴 시대까지는 돈이나 학력이나 모든 것들이 절대 권력 맞았어요. 자, 그러나 지금은 이 정도 상태에서 더 이상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걸 최근에 긍정심리학자 류보모스키라는 사람은요 쾌락 적응 현상 더 이상 올라가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데요. 사실 저는 여기 오면서 어제도 왔다 가고 오늘도 왔는데 역에서 내려서 딴 데 들렀다가 여기 오는데 20분 걸렸어요. 식당도 찾는 데 걸렸고 와서도 그랬고 얼마나 큰지. 가끔 외국을 갔다 오면 한국에 내리는 순간 공항에서 그냥 이 돗자리 펴고 자고 싶어요. 정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자, 그 말에 우리가 세뇌되었다는 말을 접보게 됩니다. 이것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안락의 조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편리의 조건이에요. 자, 저런 것들이 많아지면 더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는 거지 그게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요즘은요 불편을 선택해서 행복하자 이런 주의로 갑니다. 이게 둘레길 올레길 이런 열풍이죠. 혹시 여러분 둘레길 가보셨습니까? 저는 원래 시골 출신이기도 하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산에 소 몰고 댕겼던 사람인데요. 지리산 둘레길 갔다가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 소 몰고 댕겼던 길하고 똑같습니다. 도대체 그 길을 돈 들고 왜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원래 그 둘레길이란 말이 산골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주는 도로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거기는 전화 갖고 오는 사람은 갖고 오면 안 되고요. 둘레길 왔는데 말이야. 경치 죽인다 야. 이런 인간은 오면 안 돼요. 둘레길 올레길에서는 전화 통화하는 인간은 벌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조용히 와야 되고 불편하게 와야 되고 홀로 와야 되고 천천히 가야 되고 역반응이죠. 왜? 불편을 선택해서 행복을 찾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 그 출구 5분 보셨어요? 정목 스님의 글 달팽이가 느려도 느리지 않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요. 어쨌든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자녀 교육에 대한 것들도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면 결국은 공부도 같이 따라오게 돼 있다. 이거는 모든 전문가들 말하는 공통 핵심이지요. 그래서 행복의 세뇌된 것을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 항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집 아이하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고개를 아래 올려 껐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방안을 찌어야 될 건데요, 이렇게. 자, 이 현상을 한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이병준 씨라고 그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웃지도 않고 인상만 쓰고 있고 당시에. 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싸가지 뭐라고요? 제가 책을 쓰면서 싸가지 코칭이라는 책을 내면서요. 출판사하고 한창 실갱이를 벌였습니다. 좀 고상하게 내지. 제가 고집을 피웠습니다. 왜? 이건 싸가지 문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런 현상들. 아이가 어리면 그나마 나은데 점점 더 커져 올라가면 게다가 요즘은요. 결혼을 한 청춘들도 이 문제 때문에 옵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 부부는 상담을 할 때 위로해주는 상담이에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게 되는데 갓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오면 속에서 이만큼 올라와요. 일단 이것들을 꽉 집어넣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왜요? 너무 몰라요. 몰라도 장단 좀 맞춰보세요. 다시.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한 2달 뒤에 나올 거예요. 니들이 결혼을 하러. 연차가 올라가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자, 또 보죠. 자, 여러분들 같이 장단 맞추겠습니다. 오른손 내보시고요. 손가락 준비해 주시고 화면을 향해서 삿대질 준비를. 제가 읽고 나면 여러분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아니거든 이렇게 소리를 내줍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안은 없다. 두 분이요 맞긴 맞거든 그러고 있는데요. 자, 요 심리학이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의 근간이에요. 주로 이제 뭐 EBS는 물론이고 SBS에서 주로 그거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핵심은 그런 거죠. 아이의 증상이 나올 때 조금 있으면 모니터 장면 나오죠. 우리가 그 장면 바라볼 때 뭐라고 하나요? 무릎을 딱 치면서 그럼 그렇지. 부모가 저렇게 하니까 애가 당연히 저렇게 나오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이 되려면 그래서 방송은 인과론이 분명해야 되고요. 심리학도 인과론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안도의 한숨을 자, 준비해 주시고 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뭐 한다고 이제? 안도의 한숨. 자, 부모가 아무리 개떡 같아도 괜찮은 자식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옆 사람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어쩌겠어 이렇게 얘기를 되게 하시고 자, 부모가 아무리 괜찮아도 가끔씩 형편없는 자식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지요. 하와이 옆에 있는 작은 섬에서 얘들은 전부 다 불량 아이들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서 나온 주제가 회복 탄력성이었지요. 자, 그 말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주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심리학자들이 계속 머리를 썼던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집에 문제가 있는 집의 아이인데도 괜찮다라는 거지요.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떻게 된 거냐? 자, 그 다음 또 뭐죠? 자, 아니거든이라고 합니다. 준비해 주시고. 꾸중은 아이를 죽인다? 꾸중이 아니라 비난이 문제지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꾸중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 그거는 꾸중입니다. 근데 사람을 얘기하는 거는 비난이에요. 한국 가정은 꾸중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꾸중을 안 하면 애는 개념 없이 큽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가 말했던 용어 3글자 있었죠? 뭐? 싸가지 없이 커요. 다음 또 뭐죠? 사랑만이 해답이다? 갈수록 자신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아니거든 대답합니다. 상처받은 아이는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상처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런 심리학의 핵심입니다. 지금 당신의 행동은 말이죠. 과거의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심리학의 특징들이에요. 정신분석적 상담을 보면 이런 거죠. 한 여성분이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셨잖아요. 그죠? 하고 많은 자리 가운데 이분이 왜 맨 중앙에 한가운데 앉았을까? 여기에는 남자 강사가 있었고 아버지로부터 채우지 못했던 리비도적 욕망을 강사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무의식적 욕구가 발동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정신분석 상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나의 무의식 탐사는 반드시 해보십시오. 사람이요 확 달라집니다. 그런 자기를 용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돼요. 그러나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될지 모르겠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자, 여기 오니까 맞아요 이렇게 나오죠. 최근에 과도한 칭찬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네요. 과도한 칭찬. 그래서 한국은 지금 칭찬 공화국입니다. 너무 많은 칭찬에 애를 죽입니다. 자, 칭찬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요 그 속에 있는 에너지 자체를 감소시키게 돼 있더라. 더 이상 당근과 채찍은 효과가 없더라. 특히 어느 정도 나이가 된 아이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은 그나마 효과가 있어도 어느 정도 학령기 정도만 되어도 당근과 채찍은 효과가 없습니다. 자, 이런 전제를 한번 더 보죠.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금요일인데 숙제도 없고 해야 될 것도 없고 학원을 안 가도 되고 날씨도 좋고 친구들 모여서 논대요. 그것도 아파트 마당에서 안전도 확보가 되었고. 자, 엄마들 입장에서 놀게 하시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놉니다. 거기서 미니 축구를 하는데요. 지가 골을 2골이나 넣었습니다. 완전 스타가 됐지요. 엄마가 아파트 부엌쪽 창문을 열면서 부릅니다. 들릴 만한 거리니까 이제 밥 먹자 들어와라. 아이가 네 하면서 들어옵니다. 계단을 막 쿵쾅쿵쾅 올라옵니다. 자, 들어왔는데 엄마가 심부름 하나를 보내지요. 미안한데 신발 벗기 전에 두부 하나 사다 줘. 아파트 정문 앞에 있잖아. 자, 그 정도 심부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애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하십니까? 안 갈 경우가 많아요. 그때 안 가는 애는 싸가지 없는 애입니다. 호통을 쳐서 보내도 괜찮습니다. 자, 전제 조건은 실컷 놀고 들어오는 아이. 이게 전제 조건의 힌트라면, 자, 그럼 가요, 안 가요? 갔다 오지요. 자, 아이가 갔다 와서 이제 엄마 두부 갖다 줍니다. 그때 엄마는 고마워. 아들 두니까 좋네. 뭐 이런 정도면 충분한데, 고마워. 이따가 엄마가 피자 쏘아줄게. 이게 보상이죠. 그 순간부터 아이는 그 행동을 피자하고 같이 계산상에 둡니다. 다음에 심부름 갔다 옵니다. 갔다 오는 순간 500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보상의 위험입니다. 근데 보상이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최근에 긍정심리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리어 첨단심리학에서. 자, 아이가 갔다 올 때 기분 좋게 갔다 왔죠. 기분 좋게 갔다 오는 순간 자기는 엄마에게 중요한 존재, 엄마를 도왔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집안에 필요하다는 존재, 내게 수고를 동반해서 왔다는 느낌, 내가 집에서 큰일을 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죠. 이게 2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발성, 2번째 자기 효능감, 인간의 실존적인 존재란 사실이지요. 그럴 때 아이는 내적 보상이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발성과 자기 효능감은 미래 사회의 행복의 큰 주제가 되지요. 부모들이 그렇게 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2가지가 합해졌네요. 자기 효능감과 자발성이 합해지면, 공부와 2가지가 합해지면 자기 주도 학습이죠. 지금부터 성질 낼 준비를 아이씨 짜증내 준비해 주세요. 이제 수능 고득점 인터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교과서에 충실했어요. 여러분 손을 내주세요. 그래 재밌어요. 같이 에이씨 짜증을. 교과서에 충실했어요. 과외 공부 일치 안 했어요.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했어요. 잠은 충분히 잤어요. 수학을 암기 과목을 풀다 공부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수학을 풀었어요. 참 이런 이야기들 성질 나잖아요, 그죠? 지금 얘기합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보상은 외적 동기가 돼요. 그러나 자기 효능감, 자발성은 내적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내적 동기에 접촉이 되는 거지 외적 동기에 의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실존적 인간,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 저기 긍정 부수도 있죠. 거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요. 행복한 사람의 5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 실존적 인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없다는 이야기죠. 밥 외에도 뭔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이게 이제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등장하는 이론들, 우리가 해온 양육법은 다 틀렸다. 그 다음에 엄한 교육이 아이를 살린다. 이게 독일에서입니다. 교육의 메카가 독일이잖아요. 페스탈로치 이후에. 근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인간을 교육하고 났더니 걔 자기 밖에 모르고 더불어 살 줄 모르고 머리는 똑똑한데 관계성이 꽝이 되고 정작 당사자는 행복을 못 누리더라. 이거 뭐냔 말이죠.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엄한 교육이 아이를 살린다. 한국은 지금 엄한 교육을 하고 있고. 자, 이런 부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ADHD는 병이 아닙니다. 진단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초등학교 3, 4학년 특히 남자아이들 ADHD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오려면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을 지금 이상심리 잣대로 갖다 대면 우리는 전부 다 성격 장애자입니다. 원래 병리적 부분들이 그렇게 되죠. 자, 그러나 사실은 다른 면에서 보면 아이의 행동 특성상 지극히 정상인데 문제를 바라보면 심각한 증상이 되는 거죠. 이게 문제지 진짜 문제는 아닙니다. 좀 다르게 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싸가지 코칭이라는 책이
예, 제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부는 정말 괜찮은데, 민주적이고 정말 괜찮은데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ADHD 진단을 받습니다. 엄마가 5년 반 동안을 시집을 살지요. 수요일만 되면 학교 가서 조퇴 맞아다가 상담 15분 하고 약 타와서 5년 반 동안 제일 많이 한 말이 약 먹었니? 엄마도 삶이 스톱. 자, 그 아이를 만난 적 없습니다. 그 엄마에게 요즘은 카톡으로 도와주고 있지만 예전에는 온라인 쪽지로, 카페 쪽지로만 도와줬어요.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부모가 부모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 요 다음 도표를 보면 원리를 알게 돼 있죠. 자, 맨 날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대상관계 이론이 나오지요. 이건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마 양육이나 유아 관련된 코스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하고 어떤 경험을 맺었는가에 따라서 아이의 자존감, 자아상 이런 게 결정된다. 그때 나오는 뭐 이론들이 있죠. 거울 뉴런이 있어서 거울 전이가 되는 바람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 자, 이때는요 이런 겁니다. 아이가 있으면 부모가 스스로 내려온 거죠. 이렇게. 이게 아이라면 종이 된 걸 말하지요. 이런 군주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건 애착의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이 문제가 펑크가 나면 나중에 어른 되어서 부부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기본 신뢰감이 안 만들어지죠. 의처증, 의부증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술적 사고에 노란 딱지를 해놨어요. 제가 볼 때 한국의 대한민국 모든 정책은 저기까지입니다. 마술적 사고까지만 가 있지 그 위 단계로 못 올라가고 있어요. 마술적 사고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종되었던 것에서 이제는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주로 막 놀이동산 놀아주는 부모, 이게 최고의 부모로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포스타, 무슨 뭐 전단지 이런 쪽의 안내지 중에 혹시 행복한 가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사진이나 이미지 중에 혹시 여러분 고딩 있는 거 보신 분? 아, 자녀들이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고등학교 자녀들을 같이 있는 부모들 같이 나와 있는 그런 사진들 본 적이 있냐고요? 없죠? 중딩은요? 초등 고학년은? 초등 저학년은 가끔씩 있죠. 제일 많은 대상이 누구예요? 유치원 레벨이죠, 그죠? 이게 마술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친구가 된 레벨. 그래서 문제 있는 가정에 사실은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에서 보면 치료법은 저거였어요. 결국은 애착 관계 다시 만들어주고 친구가 되는 경험 만들어주고 그러면 치료가 된다. 그 나이 때는 맞아요. 그러나 중고생 이상은 좀 다릅니다. 거기는 해법은 따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역할을 한번 보세요. 대상관계 때 엄마 역할 얼마? 아빠 역할 얼마? 제로지요? 아빠도 사실은 또 다른 엄마일 뿐입니다. 프라이머리 케어라고 해서 1차 양육자라는 개념을 써요. 그 다음에 마술적 사고에서는 엄마 아빠 역할이 얼마지요? 50대 50이 되죠? 그때 그래서 타임 투게더 해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가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추상적 사고인데 사랑, 뭐 우정, 봉사, 나눔, 베품, 배려, 뭐 섬김, 역설 이런 거 이거 세상 살아가는데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할 때는 추상적 사고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엄마 역할 얼마지요? 제로가 됐죠. 근데 아버지 역할 얼마로 가지 이제 100이 되죠. 그래서 마술적 사고에서 아버지 단계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한국은요. 아빠들만 있지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빠와 아버지는 다릅니다. 물론 아빠들도 역할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달라졌죠. 그래서 아빠의 최고 역할은 타임 투게더 놀아주는 아빠가 최고입니다. 그래 어릴수록 애착 관계가 잘 만들어져서 나중에 되면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건데 둘 다 안 되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타임 투게더를 못 해줬다고 추상적 사고에 올라갔는데 다시 역으로 내려와서 이 작업하면요. A를 도망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단계를 봐서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요.
요거 정리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한번 보십시오. 맨 위 단계가 뭐예요? 독립된 어른이 됐죠? 엄마 역할 얼마? 사람이 공부를 못하면 눈치라도 빨라야 돼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같이. 엄마 역할 얼마? 제로. 아빠 역할 얼마? 제로. 게다가 한국은 저렇게 아이들 다 키웠는데 옛날 같으면 애들 다 키웠고 시집장가 보냈고 우리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제 다 했다. 요건 이제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 제가 다음 말 하고 나면 여러분이 아싸라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끝났는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역할을 다 끝냈는데 그 상태에서 4, 50년을 또 다시 살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아싸한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요즘 말하는 서드 에이지. 그래서 중년기란 말도 이제 구닥다리, 갱년기란 말도 구닥다리. 어디 가서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여러분. 나 서드 에이지라고 얘기하십시오. 제 3의 인생.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야 살맛이 나죠. 아이를 다 키워도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요거. 그래서 자녀에게 통하는 행복의 원리인데요. 요걸 한번 보죠. 맨 밑에 가장 베이스가 뭔가요? 부모의 기준과 원칙이지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엄마가 아이가 어릴 때는 내려왔지만 또 마수축 사고에서는 친구가 되어주었지만 원래 자리는 어디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지요. 이게 추상적 자리입니다. 자, 이때가 되면 부모가 혹여 돈이 없거나 못 배웠거나 비록 뭐 이렇게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아이는 그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추상적 사고에서는. 그러나 마술적 사고에서는 돈 없는 아빠, 무능력한 아빠, 뭐 이렇게 안 놀아주는 아빠가 미운 대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상의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행복은 마술적 사고보다는 추상적 사고에서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이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지요. 죽고 못 사는 관계 들어갈 때 나를 품어줄 대상으로 인식을 하지요. 이거 임하고 치료의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평생 같이 뭐 할 거라고요? 타임 투게더 할 거라고. 오늘 지금 돌아오면서 보니까 결혼식장 있더라고요. 다 제가 지나오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니들이 결혼을 알아? 솔직히 요즘에 너무 많이 걱정돼요. 솔직히 잘 살아야 될 텐데 대중문화의 세뇌가 돼가지고 그걸 피하면 이혼하겠다 그러고. 아니요, 결혼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됩니다. 왜? 결혼에 유자인 곡선이 있어서 이런 과정을 잘 거쳐와야 되거든요. 추상으로 가야 맞습니다. 자, 일단 원래 한번 보죠. 자,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양보하면 안 됩니다. 권위주의가 문제지 권위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역할을 못하면서 강요를 하면 이건 권위주의지만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하면서 부모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권위의 핵심입니다. 앞에 했던 제가 싸가지 코칭의 핵심은 부모가 스스로 내려와 있는 것을 그러지 말고 부모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십시오. ADHD를 앓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해야 될 기준은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 작업을 시작을 했더니 애가 빈도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나오면서 어느 날 확 뒤집어지게 되지요. 그 순간 아이가 스스로가 이제 내려가는 시점이 되고 부모를 다시 올리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문제는 해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교육은 아이들하고 친구가 되주라는 얘기만 들었지 다시 부모의 자리로 올라가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 하셔야 됩니다. 부모 스스로 권위를 지키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조금 다르죠? 제가 다 큰 자녀에게 큰 자녀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했던 이 개념은요. 적어도 초등 고학년 이상들 다 큰 자녀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수많은 육아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고 어느 정도 큰 아이들은 이런 기준 원칙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공감이라는 개념은 PET에서도 마찬가지, 부부관계 마찬가지 이런 거지만 저도 수많은 부부 상담해 봤지만요. 여러분 부부끼리 공감되던가요? 되던가요 솔직히? 여성분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남자분이 여자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같이 사는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성질부터 납니다. 남자에게는 청개구리 유전자가 있어서 이상하게 똑같은 말이라도 마누라가 하는 말은 이상하게 짜증이 나요. 남들이요. 이 색깔 빨간색 이쁘네요. 그러면요. 맞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아내가 여보 빨간색 이쁘지? 그러면 그걸 왜 어쩌라고? 이렇게 나와요.
부부 전문가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최광희 선생님도 그럴걸요 아마. 그렇죠? 자, 공감의 문제는 수직 관계가 됩니다. 공감의 원래 개념은 감정 표현이 안 되는 대상에게 넉넉한 사람이 알아주는 개념이 더 커요. 그래서 유아들은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아동 정도 됐다면, 그리고 그 이상이 됐다면 굳이 공감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온 게 군화기법, 군요기법 아니었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뭐 해주면 공감해주면 된다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 공감할 정도가 되면 그렇게 싸우지도 않거니와 싸우더라도 해결할 줄 압니다. 그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기술이 뭐예요? 그래서 공감해주라고. 그래서 당신 마음이 힘들구나 이거지요. 그렇게 싸워두었다가 나중에 어느 날 확 또 터지죠.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얘기 아닙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 대할 때, 큰 아이들 대할 때 공감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말 자체만 들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다. 자, 같이 해볼까요? 무슨 말인지 알았다. 한정하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았어. 자, 아이들이 황당한 요구를 해올 때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수납이 됐죠? 수용이 됐기 때문에 거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노 지수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말을 빼뿌리고 조용히 해, 시끄러. 이렇게 나오면 거절감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 무슨 말인지 알았어. 무슨 말인지는 알았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항상 유보 기간을 주십시오. 이 이야기 내일 이 시간쯤 얘기하죠. 2시간 뒤에 얘기하죠. 이따 아빠 오시면 얘기하죠. 이렇게 여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도 벌게 돼 있고 아이는 감정이 수납됐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 수 있지요.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자녀가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일을 안 시키는 희한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10살 넘었다면 일 시키세요, 여러분. 애들 방 청소하고 그런 거 돈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일을 해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을 시켜야 적절하게 자기가 중요하다는 느낌을 갖게 돼 있고 일을 통해서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두부 들고 왔을 때 아들 이렇게 키웠더니 네가 엄마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네. 고맙다 아들. 든든하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이 스스로 내가 중요한 느낌을 갖게 돼 있죠. 그래서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같이 볼까요? 아마 요거는 여러분이 오늘 오셔서 얻어가는 좋은 팁이 될 거예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부모도 때로는 미안하다고 말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무조건 미안하다는 애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익스큐즈 또는 한정 익스큐즈인데 따라해 볼까요? 그 부분은 미안해. 자, 뉘앙스가 어때요? 그 부분은 미안해. 미안해. 이건 전체가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미안해. 아이가 가끔 그럽니다. 엄마가 내용도 안 들어보고 성질부터 냈잖아. 자, 뭐라고 반응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돼요. 그 다음부터 들어보세요. 이제 자, 따라해 봅니다. 그랬다면 미안해. 그 내용도 잘 들어보면요, 사실은 미안한 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내가 미안하다 그러는 거지 사실은 미안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경상도 말로 하면요, 네 극하이 내 이까지, 네 안 극하면 내 안 그란다 이 뜻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일단 내용 자체가 수납이 됐기 때문에 감정 자체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조건 익스큐즈 도움되죠 이거? 자,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그 부분은 미안해. 그랬다면 미안해. 자, 다섯 번째 같이 볼까요? 다릅니다. 딸들이 있는 집안은 좀 낫죠. 요즘에 아들 둔 집안들이 힘들지요. 아들을 3명 나와서 기르고 있는 집안은 자동 천국,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사 천국행 티켓을 준대요.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아들 둘을 낳아 기르는 집안은 면책 특권,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데요. 자, 그런 상황들이 참 힘들죠. 자, 감정 구조는 다르다는 이야기. 요거는 뭐 남녀 차이에 관한 이야기니까 아이가 크든 작든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또 기질상의 차이도 있고요. 이런 것들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남자들이 되게 이성적이라면 아이들이 감성적이에요. 엄마가 아파서 알아 누우니까 아들은 쾌재를 부르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아싸, 엄마가 아프니까 잔소리 안 하겠지. 오늘 컴퓨터 한다.
딸내미들은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가서 막 수건 짜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남자라는 족속의 이 이기적 유전자는 어떻게 될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힘들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뭘 했다고 아프고 그러면서 이제 다스리죠.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게 예의라는 거 아닐까. 근데 묘한 것은 그렇게 예의라도 하려고 하면 나중에 공감까지 가게 돼 있지만 공감을 먼저 하려고 하면 공감 안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공감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6번째 해볼까요? 아마 조금 이따가 이제 아빠 학교의 권호진 선생님이 얘기하실 내용이 핵심일 거예요. 평소에 사이가 좋으면 적립금이 늘어나게 돼 있더라. 평소 사이가 좋으면 상담도 관계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지시하라 그러지요. 그래서 선모후부라 그럽니다. 아이하고 타임 투게더를 통해서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행동이 가능한데 요즘 부모가 안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자, 그건 다른 강의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7번째 마무리할게요. 읽어볼까요? 질문을 주되 정답을 주지 말라. 어제 특강 중에 하브르타 교육의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주는 바람에 정답을 빨리 알려주는 바람에 아이들이 답만 들어가지고 답답하게 삽니다. 자, 답을 주면 안 됩니다. 답을 주지 않아야 생각하게 돼 있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가 말을 해야 그 행동에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런 작업들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했던 내용들은 아마 영아나 유아 정도 개념 또 아동도 약간은 포함이 되지만 아동들도 과학년 중심의 내용들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 정도로 좀 정리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다 큰 자녀한테 가장 큰 핵심은 부모의 기준과 원칙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부모의 자신감입니다. 틀려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대하시면 얼마든지 자녀를 잘 지도하고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